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5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1번. 자, 유도 결합되어 있는 한 쌍의 코일이 있다. 1차 측 코일의 전류가 매 초 5A의 비율로 변화하여 2차 측 코일 양단에 15V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있다면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자, 여기도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그 유도 기전력, 그죠? 유도 기전력 E는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DI/DT죠. 맞나요? 이거. 자,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 E는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DI/DT.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율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이 공식에다가 일단 값을 대입을 먼저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자, 값을 대입해볼게요. 지금 15V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했다고 했죠? 그쵸? 15V. 그럼 15는 M 곱하기, 자, 이건 뭐예요?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율이에요. 전류 변화율. 그런데 지금 1차 측 코일의 전류가 매 초당 5A의 비율로 변했죠. 매 초당 5A의 비율로.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 거예요? 이 값이 5죠, 5. 그쵸? 매 초당 5A의 비율로 변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 돼요? M은 암산 되겠죠? 3 헨리가 자 나오게 되는 겁니다. 3 헨리. 정답 2번. 자, 다음 52번. 저항 1옴, 자기 인덕턴스 10 헨리의 코일에 10V의 직류 전압을 인가하는 순간 순간 전류 증가율은 몇 암페어 퍼 세크인가? 자, 이것도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유도 기전력 E는 자,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DI/DT죠. 그죠? 예, 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 이 공식이 나온 건데, 자, 여기도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간 전류 증가율이죠. 그죠? DI/DT.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을. 그죠? DI/DT를 구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기 그 코일의 몇 볼트? 10V의 직류 전압을 인가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E의 값이 얼마인 거예요? E가 10이죠, 10. 10은 L은 자기 인덕턴스가 10 헨리죠? 10 곱하기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죠? 전류의 순간 증가율. 그죠? 이걸 구하는 거죠. 따라서 얼마다? DI/DT는 1이 나오는 거죠, 1. 그죠? 1 단위는 암페어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3번. 자기 인덕턴스 50mH 헨리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3초 동안 12A 변화했다.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자, 몇 볼트인가? 자, 또 자, 공식 아까 했던 똑같아요. 그지? 자, 유도 기전력 E는 L 곱하기 DI/DT. 자, 이 공식이에요. 그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바로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이 몇 볼트냐? 바로 요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거죠. E의 값을. 그죠? 좀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가 50mH 헨리라고 했죠. 그러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그죠? 밀리 헨리니까 밀리 헨리. 자, 여기다 곱하기 지금 전류가 0.3초 동안 12A 변했대요. 그러면 전류의 시간의 변화량은 얼마인 거예요? 시간의 변화량은 0.3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량은 12A인 거죠. 그죠? 그럼 12A 이렇게. 시간의 변화량, 여기는 전류의 변화량. 즉, 이거는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자, 계산해 주시면은, 네, 2V, 그죠? 2V가 나오게 되겠네요. 2V.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한 코일의 전류가 매 초 150A의 비율로 변화할 때 다른 코일에 10V의 기전력이 발생하였다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이냐? 이것도 아까 했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그죠? 자, 공식 보세요.
자, 어떻게 보냐? 자, 유도되는 기전력 E는 자,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인덕턴스 곱하기 di dt. 그죠?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상호 인덕턴스. 이 m 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다른 코일에 10V의 기전력이 발생했대요. 10V. 그럼 여기 E의 값이 10V인 거고요. 자, m 곱하기 자, 보세요. 코일의 전류가 매 초당 150A의 비율을 변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얼마? 바로 150인 거죠. 그죠? 150.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나? 150분의 10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약분하면 15분의 1이 나오겠죠. 단위는 헨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55번. 자, 자기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의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직렬 연결한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는 뭐냐? 자, 보세요. 여기서 그 합성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 그죠? 그래서 요 L이라고 하는 게 합성 인덕턴스고요. L1, L2는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요 M은 상호 인덕턴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자, 어떨 때는 플러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냐. 그죠? 자, 이걸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플러스인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접속했을 때죠. 같은 방향으로. 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다른 방향. 그죠? 다른 방향으로 연결했을 경우에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 보시면은 같은 방향으로 직렬로 연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두 개의 코일을 이렇게 자, 직렬로 지금 연결한 거예요. 두 개를 코일을 이렇게 자, 두 개를 직렬 연결했는데 지금 무슨 방향이라고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죠?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같은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다른 방향이다.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점이 찍혔다면 이제 여기는 여기 거 찍히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찍혔으면 이쪽에 거 찍혀있거나. 이제 같은 방향, 다른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방향인 경우에는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동 접속, 이거를 가동 접속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차동 접속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공식 자체를. 그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다음 56번. 자, 두 코일을 직렬로 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95mH이었고, 자, 코일만 반대로 단자로 바꾸어 접속하고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15mH가 자, 되었다고 한다.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mH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그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했더니 자, 한 번은 95mH가 나왔고요. 한 번은 그 방향만 바꿔서 한 번 했더니 15mH가 나왔대요. 그럼 여기서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있었고요. 자,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같은 방향일 때, 다른 방향일 때 가동 접속, 차동 접속. 자, 그럼 여기서 자, 한 번은 95mH가 나왔고 한 번은 15mH가 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큰 값이 되겠어요? 둘 중에. 당연히 이게 더 큰 값이 되겠죠. 여기 플러스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큰 게 여기 위에라고요. 가동 접속. 그러니까 여기가 95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15가 되겠죠. 당연히. 맞나요? 이렇게. 자,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상호 인덕턴스를 자, 구하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자기 인덕턴스의 값들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 나왔으니까 자, 어떻게 해서 풀 수가 있냐면 간단해요. 빼주면 돼요. 빼주세요. 이거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죠? 맞나요? 그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4M. 그죠? 4 곱하기 M이 되고요. 이거 빼주면은 80이죠?
그죠?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 나온다? 20 mH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정답 2번. 자, 다음 57번. 두 코일이 결합계수 0.3으로 인접해 있다. 코일 1에 자기 인덕턴스가 10 마이크로헬리이고 코일 2에 자기 인덕턴스가 5 마이크로헬리일 때 이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약 몇 마이크로헬리인가? 자, 보세요. 자, 이거 있죠? 자,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라고 했죠. 그쵸? 네,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푸셔도 돼요. 지금, 일단, 정석으로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결합계수가 0.3이라고 했어요. 그죠? 결합계수. 0.3 곱하기 루트. 자, 지금 코일 1의 자기 인덕턴스가 10 마이크로헬리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거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곱하기, 자, 코일 2의 자기 인덕턴스가 5 마이크로헬리래요. 그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2.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와요.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당연히 헬리겠죠, 헬리.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값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마이크로, 그죠? 마이크로.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2.12 마이크로 헬리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굳이 이 계산식에서 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단위가 마이크로 헬리죠. 여기 L1의 단위도 마이크로 헬리죠. L2의 단위도 마이크로 헬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계산을, 이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안 하고, 이걸 안 하면은 얼마 나와요? 그냥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값이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게 단위가 마이크로 헬리 2.12 마이크로 헬리가 바로 나와버린다고요. 이렇게 해서 단위가 똑같을 때, 단위가 똑같을 때는 이걸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58번. AB 양단에서 본 합성 인덕턴스는 단 코일 간의 상호 유도는 없다고 본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그 합성 저항 구해봤죠. 그리고 합성 정전 용량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인덕턴스를 이제 구하는 게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정리 좀 해볼게요. 자, 합성 저항이 있고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합성 저항.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배웠던 합성 정전 용량이 있어요.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장에 나오는 합성 인덕턴스가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자, 같은 방법. 그래서 합성 저항과 합성 인덕턴스는 같아요. 아시겠나요? 계산 방법이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 합성 정전 용량은 반대다라고 했죠. 반대. 그죠?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왜 합성 저항 구할 때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더했죠.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더했단 말이에요. 더했다. 그죠? 그래서 직렬일 때는 이렇게 그냥 더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병렬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렬인 경우에는 더한 거분에 곱한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병렬일 때. 그죠? 그래서 이 합성 인덕턴스 똑같아요.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더해주시면 되고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더한 거분에 곱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합성 정전 용량은 그 반대였죠. 그죠?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자,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래요. 자, 뭐처럼 보라고요? 그냥 합성 저항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하면 돼요. 합성 저항 구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이 두 코일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인덕턴스예요. 똑같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는 10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용량이 똑같으니까. 맞나요? 똑같잖아요, 지금 인덕턴스가. 그래서 그 병렬로 연결한 요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냐면 5헬리가 돼요, 5헬리가. 그죠? 그럼 이거 5헬리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등가위로를 그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5헨리. 여기 뒤에 있는 거 5헨리. 그럼 이게 직렬이죠, 직렬? 그죠? 예,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따라서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 나온다? 얼마 나와요? 더하면 돼요. 직렬이니까 직렬. 그죠? 따라서 10헨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를 구할 때는 뭐랑 똑같다? 합성 저항과 똑같다.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9번. 자, 인덕턴스 L 헨리인 코일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면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이냐? 이거는 그냥 공식을 물어본 거죠. 공식. 그죠? 공식 물어봤어요. 자,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의 제곱이다.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그죠? 예,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물어본 거잖아요. 공식. 암기하라는 거죠. 공식. 그죠? 예,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얼마? 2분의 1 Li 제곱, 2분의 1 Li 제곱. 이 공식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바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반드시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예요. 2분의 1 Li 제곱. 네.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60번. 직류 전원이 연결된 코일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코일에 연결된 전원을 제거하는 즉시 저항을 연결하여 폐회로를 구성하였을 때 저항에서 소비된 열량이 24칼로리였다. 이 코일의 인덕턴스는 약 몇 헨리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좀 전에 59번 문제에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 배웠죠? 뭐였어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Li 제곱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이 코일의 인덕턴스는 약 몇 헨리이냐? 자, 뭘 구하는 거라고요? 이거죠, 이거. 이거, 그죠? 예, 인덕턴스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변형을 시켜주면, 그죠? 이 식을 변형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변형을 시켜주면, 인덕턴스 L은 바로 I제곱분의 2W가 되는 거죠. 그죠? L은 I제곱분의 2W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전류의 값은 나왔죠? 10A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냐? 에너지. 자, 축적되는 에너지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에너지의 단위가 뭐예요? 에너지의 단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줄이죠? 그런데 보세요. 저항에서 소비된 열량이 24칼로리예요. 24칼로리. 그러면은 이 24칼로리는 열량인데 우리 왜 열량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이런 걸 배웠잖아요. 자, 1줄이 몇 칼로리다? 1줄. 1줄이 대략 얼마예요? 0.24칼로리 배웠잖아요. 맞나요? 1장에서 배웠다, 1장에서. 자, 1줄이 대략 0.24칼로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24칼로리는 그럼 몇 줄이냐?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냐? 24칼로리. 칼로리는 지금 보세요. 24칼로리면 여기다 얼마 곱했어요? 여기다. 얼마 곱했어요? 100 곱했죠? 그럼 몇 배? 이것도 100배. 그러면 몇 줄이다? 100줄이다.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24칼로리를 1로 바꾸면 몇 줄이 된다고요? 몇 줄? 100줄. 그래서 여기 이 에너지죠, 에너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에다가 100줄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바로 계산 되겠죠? 자, 전류가 지금 얼마라고요? 10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10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에너지 얼마? 100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 약분. 남는 거는 2. 따라서 얼마다? 이 코일의 인덕턴스는 바로 2헨리가 되는 거네요. 정답 3번이죠. 3번. 자, 다음 61번. 자개의 색이 H, 자속 밀도 B, 투자율 뮤인 곳에 자개의 에너지 밀도는 얼마냐? 에너지 밀도. 자, 이것도 공식을 물어봤네요. 공식. 에너지 밀도. 그죠? 자, 자개의 에너지 밀도를 물어봤어요. 에너지 밀도. 자, 얼마냐? 자, 자개의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곱하기 BH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공식이 또 파생이 돼요. 자,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우리 자속 밀도와 자개의 세기 관계 배웠죠. 자, 보세요. 자속 밀도는 자개의 세기에다 뭐 곱한 거랑 같다고 했죠? 투자율. 그죠? B는 mu H.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B는 mu H. 그래서 이 식이 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나와요. 그죠? 더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B는 mu H. 이 자속 밀도에다가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B에다가 대입시켜줘봐요.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1 mu H 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식 보세요. 그러면 자개의 세기는 투자율 분의 자속 밀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을, 자, 이 식을 이번에는 여기 H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H에다가. 자,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 뭐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뮤 분의 B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개 에너지 밀도 공식이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세 개가. 그럼 보기 중에서 맞는 걸 찾아보세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틀렸죠? 2뮤 분의 1 곱하기 H제곱이 아니라 B제곱이 돼야 맞는 거고요. 맞죠? 3번은 2분의 1 뮤 H가 아니라 2분의 1 뮤 H의 제곱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럼 4번 2분의 1 BH. 이게 맞네요. 2분의 1 BH.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와 자개의 세기 관계, 이거 있죠.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공식들은 다 유도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공식 하나 암기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자속 밀도와 자개의 세기 관계,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유도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것은 4번만 맞네요. 4번. 자, 다음 62번. 자기 인덕턴스 5mH의 코일에 4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얼마라고요? W는 2분의 1 Li 제곱이죠. 그죠? W는 2분의 1 Li 제곱. 자, 대입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기 인덕턴스가 5mH니까 얼마예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곱하기 전류는 4A의 전류를 흘렸으니까 4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 Li 제곱. 맞나요? 2분의 1 Li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0.04가 나오네요. 0.04. 단위는 줄이죠, 줄. 그죠? 0.04 줄.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와트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에너지니까.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줄. 그죠? 와트가 아니라 줄이 돼야 맞는 거죠. 정답 2번. 자, 다음 63번. 변압기 철심의 단면적 A 5제곱센티미터, 길이 L은 50cm, B 투자율 1000, 코일의 가문 횟수 N은 200이라고 하고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자기의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단, 누설 자속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예요, 지금? 자기의 축적되는 에너지. 자, 어떤 공식이냐면, W는 2분의 1 Li 제곱. 이걸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지금 전류의 값은 나왔잖아요. 1A 전류 흐른다고 나왔죠? 근데 지금 어떤 값을 모르냐? 이걸 몰라요. 자기 인덕턴스, 요 L의 값을 지금 모른다고요. 그죠? 이걸 구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변압기 철심. 자, 변압기 철심이 어떻게 생겼어요? 변압기의 철심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그죠? 변압기 철심이. 이 변압기의 철심에다가 뭐 했다고요? 지금 코일을 감았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코일을 감은 거예요. 이렇게 코일을. 그죠? 네, 코일을 감은 형태죠. 자, 코일을 이런 식으로 자, 감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자, 환상 솔레노이드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자, 이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환상 솔레노이드. 자, 그러면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기 인덕턴스 L은 뭐예요?
L분의 뮤 A 곱하기 N 제곱이었죠. 맞나요? 이 공식. 네? 화해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기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A N 제곱. 이 공식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L은 지금 길이가 50cm죠. 근데 이거를 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미터로. 그러면 0.5m가 되고요. 0.5. 자, 이건 보세요. 자, 투자율은 얼마예요? 투자율. 자, 투자율 같은 경우는 진공에서의 투자율과 그리고 비투자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뮤0 곱하기 뮤s. 자, 그러면 진공에서의 투자율이 얼마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투자율이 얼마래요? 1000. 그죠? 비투자율이 1000 곱하기, 자, A는 뭐예요? A는 철심의 단면적. 그죠? 자, 철심의 단면적이에요. 근데 5제곱센티미터니까 이것도 지금 단면적의 그 단위를 바꿔야 돼요. 단위가 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제곱미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미터로 바꿔주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자, 권수가 200회죠, 200회? 그러면 200의 제곱이 되는 거네요. 200제곱.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자기 인덕턴스가 대략 1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이렇게 16파이로 놓은 거는 지금 보기를 보시면 다 파이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16파이로. 자, 그럼 여기 대입해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자기 인덕턴스 얼마라고요? 1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1A니까 뭐 곱하나 말하죠? 1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약분만 해, 약분. 그거 얼마예요, 이거? 8파이죠? 그죠? 따라서 얼마다? 8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답 4번에 있습니다. 4번. 자, 다음 64번. 비투자율이 1000인 철심의 자속 밀도가 1웨버/per 제곱미터일 때 이 철심에 축적되는 에너지 밀도는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공식을 이용해서 자,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세요. 철심에 축적되는 에너지 밀도 WM은 자, 공식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공식 3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죠? 자, 2분의 1 BH가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 뮤 H 제곱이 있었고요. 그 다음 2분의 1 뮤 분의 B 제곱. 이게 있었죠. 3가지 공식.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값들이 어떤 값들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철심의 자속 밀도 나왔죠? B라는 값 나왔고요. 그 다음에 B 투자율이 1000이래요. 그러면 이 B 투자율이 나왔으니까 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어떤 공식 쓴다? 이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속 밀도와 투자율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자, 투자율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율은 뮤0 뮤s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진공에서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자, 여기다 곱하기 비투자율 1000. 예, 1000을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가 1이에요. 그러면 B제곱이니까 1의 제곱.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자,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네, 400줄/,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네,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제 4장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다 완료했고요. 이제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5장 이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